제3장 함이 없으니 모든 일이 알맞게 이루어진다. 훌륭한 사람들을 지나치게 존경하면 자기 안의 훌륭함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높게 평가하는 다른 사람의 훌륭함은 결국 당신이 보는 것이며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그 훌륭함이 있는 자리를 바꾸고 그 훌륭함을 참된 근원과 분리시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나 붓다의 지혜를 한없이 찬미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도 만일 그 사랑이나 지혜를 자기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그런 훌륭함이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마음은 언제나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마음이 좋은 성품들을 바깥으로 투사하면 마음은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박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자기에게 그런 것들이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핍을 채우기 위해 바깥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마음은 끝없이 바깥을 여행하지만 결코 자기 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인은 그 존재만으로 인도합니다. 존재는 설거지를 하고 전화와 이메일에 응답하고 쇼핑을 하고 일하러 가고 아이들을 차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주고 개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며 그녀에게는 과거나 미래가 없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우지 않습니다. 설령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함, 알 수 없음, 알 필요 없음,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 알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으로 살아가며 그런 삶으로 사람들을 돕습니다. 사람들은 한없이 가벼운 가슴으로 살아가는 삶에 이끌립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없는 살아있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색깔들이 언뜻 보입니다. 나를 부르는 채소들을 향해 내 손이 나아갑니다. 빨강, 근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주황, 당근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초록, 시금치를 향해 손이 움직입니다. 표면의 감촉이 느껴지고 흙이 느껴집니다. 자주, 나는 양배추를 향해 움직입니다. 모든 생명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초록색, 붉은색, 주황색, 자주색 채소들. 아삭아삭하고 즙이 많은 피처럼 색이 선명하고 흙처럼 향긋한 채소들을 다듬어 샐러드를 만드는 것보다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나는 조리대로 움직입니다. 자르기 시작합니다. 삶이 더없이 좋아서 이보다 나아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전화벨이 울리고 삶은 더 나아집니다. 나는 그 음악을 사랑합니다. 전화기를 향해 걸어가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일까? 나는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야채의 향기들, 전화벨 소리로 가득한 공간을. 그것들은 주어진 것이며 그것들을 위해 내가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발을 헛디뎌 넘어집니다. 영락없이 바닥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바닥의 결을 느끼고 바닥의 안전함, 바닥의 불평하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사실은 반대로 바닥이 자기의 전부를 나에게 내줍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동안 나는 바닥의 서늘함을 느낍니다. 분명히 지금은 잠시 쉴 시간입니다. 바닥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며 묵묵히 받쳐줍니다. 내가 일어날 때 바닥은 돌아오란 말이야. 너는 나를 버리고 있어. 너는 내게 빚을 졌어. 너는 내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어. 너는 고마워할 줄 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나와 같습니다. 바닥은 자기의 일을 합니다. 바닥은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주먹이 문을 두드리고 전화벨이 울리고 샐러드는 기다리고 바닥은 나를 놓아줍니다. 인생은 좋습니다. 현실은 욕망 없이 펼쳐지면서도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롭고 더 기막힌 놀라움들을 가져옵니다. 마음은 욕망에 따라 살 때 몸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마음이 최초의 원인을 달리 어떻게 거울처럼 비춰줄 수 있을까요? 화, 슬픔, 좌절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뒤에도 우리는 그것이 지속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지속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삶은 마음의 투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에 빠져 있으면 삶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삶이 물처럼 흐르도록 허용하면 당신은 그 물이 됩니다. 그리고 삶이 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날 밤에는 사물들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개 낀 것처럼 뿌연 유리창을 통해 보듯이 모든 것이 흐릿합니다. 나는 최근 푹스-2 영양증이라는 각막 퇴행 상태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치료법이 없는 질병인데 지난 몇 년 동안 훨씬 악화했습니다. 지금 나는 처음 와보는 호텔에 묵고 있는데 이제 양치질을 하고 샤워를 하고 짐을 꾸려야 합니다. 가방이 어디 있지? 그러자 내 손이 알고 움직여서 가방을 가져옵니다. 세상은 흐릿하지만 나는 그렇게 흐릿한 가운데에서도 차이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들과 옷감의 감촉을 통해서 오늘 입을 옷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봅니다. 나는 욕실로 가는 길을 느낌으로 알아차리고 치약과 칫솔을 찾고 치약을 짭니다. 오, 치약을 아주 많이 짰군요.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오늘 아침에는 내 치아들에게 더 많은 치약이 필요하나 봅니다. 양치를 한 뒤 샤워실로 들어갑니다. 욕실 설비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 꽤 까다로운 일입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게 하려면 손잡이를 어느 쪽으로 돌려야 하지? 물이 나오는 곳을 수도꼭지에서 샤워꼭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샤워 커튼은 물이 바닥에 튀기지 않도록 욕조 안에 들어가 있나? 물비누 병의 뚜껑이 보이지 않습니다. 뚜껑이 선반에 놓여 있을까? 욕조 배수구에 떨어져서 쓸려 내려갔을까? 배수구는 열려 있을까 닫혀 있을까? 나는 뚜껑을 찾기 위해 욕조의 테두리를 따라 손으로 더듬어 봅니다. 손에 짠 샴푸의 양은 적당할까? 샴푸의 양은 분명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족하든 너무 많든 언제나 완벽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뜨겁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올 때 나는 무척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것은 내 목욕 가운일까요? 아니면 욕실 매트일까요? 화장은 재미있습니다. 나는 3가지 화장품만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눈을 위해, 하나는 볼을 위해, 하나는 입술을 위해. 나는 여성용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더 좋아졌든 안 좋아졌든 화장이 끝났습니다. 이 얼굴은 지금 이대로 이뤄야 합니다. 얼굴은 외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얼굴은 얼굴의 일을 할 것입니다. 여보, 이 옷이 잘 어울리나요? 이 윗옷은 갈색인가요? 아니면 검은색이나 파란색인가요? 남편의 눈빛을 보니 옷이 내게 잘 어울리나 봅니다. 이제 나는 인터뷰를 하러 나가야 합니다. 남편이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몸짓을 통해서 나는 문 손잡이가 어디에 있는지, 계단이 어디 있고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마침내 오후가 되자 내 눈은 차츰 밝아지면서 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사랑합니다. 아침이 삶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주는 방식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을, 오후의 시력이 조금씩 보여주는 방식을 사랑합니다.